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효명이 낳은 송탄의 평택의 인물 그 황우갑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 황우갑 박사님 한참 전에 옛날 정말 옛날에 모임터라는 거 할 때 처음 뵀어요. 처음 출연하시는 거니까 우리 오비시더원 방송 시청자들한테 간략하게 인사부터 하시고, 자, 황우갑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 받았는데요. 예, 지금 황우갑이라고 그러고 이제 송탄에서 지금 평택이죠. 예,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마치고 이후 이제 고향에서 계속 그 지역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처음 이제 인연을 맺은 거는 이제 송암이라고 하는 그 당시 80년대 80년대 예, 송암. 그 대학들 단체가 있었는데 송암에 활동하시는 건 제가 못 본 거 같고, 예. 저는 그 뒤에 모임터 활동할 때 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어서 이제 88년도에 예. 모임터라는 단체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내려온 거죠? 대학교 이제 마치고 군대 가기 전입니다. 저는 그 당시가. 그때가?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군대를 전 가 있고 선배들이 그거를 이제 하고 창립한 있었고. 거고요. 예, 계속 연계는 갖고 있었고요. 예. 그 모임터가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그 문자 해독 미해독 되신 분들, 예, 그 뭐 비문해,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 한글 가르치시는 예, 그런. 그래서 야, 이건 남자 채영신이구나. 예. 시문의 상록수 이게 그때 90년대 초반인데 내가 뵀을 예. 때 그런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글 모르시는 어른들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근데 굉장히 성실하게 그 일을 지금도 해요? 예, 그럼요. 예. 야, 그래서 대단해요. 그래서 모임터 이후에 모임터 얘기부터 조금 합시다. 예. 모임터 그때 꽤 오래 했죠. 모임터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88년도에 이제 선배들이 만드시고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93년부터 활동을 했고요. 초창기에는 이제 선배들이 주로 그 풍물배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또 미군기지가 있고 이러니까 그걸 보유자 해가지고 풍물 활동을 주로 하시다가 그게 잘 됐어요. 예, 잘 이어지다가 93년도에 제가 이제 회장이 되면서 좀 뭔가 새롭게 새로운 일들도 좀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가을 93년도 가을에 이제 한글 모르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또 대학 다닐 때 우리 야학을 했었고, 근데 한글을 모르는 분이 있다는 것은 몰랐어요. 별로. 예. 근데 그때 이제 여름에 안양에 있는 그런 소위 성인문예 교육기관이라 그러죠. 한글 모르는 가르치는 성인 문해 교육기관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가서 현황들을 이제 파악해 보니까 아, 되게 많구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93년도에 가을부터 저희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야학이죠.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기억으로 지금 풍물을 했다 그러면 한사위라는 단체는 풍물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모임터도 같이 풍물을 했던 거예요. 예, 이제 한사위는 이제 주로 그 당시에 그 노동운동 하시던 그 선배나 그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중심이 돼갖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 모임터는 주로 이제 사회인들하고 이제 학생들이 해서 같이 연계해서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글쎄, 같이 연계하고. 근데 이쪽은 내 기억은 하고 이쪽은 풍물하는 단체, 이쪽은 문해 교육하는 단체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랬었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 평택 시민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다 이름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름만 바꾼 겁니다. 이름만 예. 바꾼 모임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동아리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잘 그 성격이 안 드러나가지고 우선 이제 평택이라고 하는 그 지역성을 좀 강조하자. 그리고 대상은 시민이 아니냐 이제는 우리가 사회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제 배우는 거 뭔가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조직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가지고 2년 후에 제가 회장되고 2년 후에 95년도에 평택 시민 아카데미로 이제 개칭을 하게 된 거죠. 예. 보통 서울에서 고려대학교 일단 나오셨어요. 예. 서울에서 고려대학을 나올 정도면 대부분 이제 고향을 떠나고 뭐 예. 그 객지에서 외지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직장도 그렇게 잡는데 예. 참 독특해요. 지역에 와서 직장 생활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예. 그런 운동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뭐 예. 아예 그거 꽂혀서 뭐에 꽂히는 게 있었으니까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80년대에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상황이 이제 소위 그 학생운동이 많은 시기인데 뭐 저는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용기가 있거나 뭐 이래서 그런데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고 그 또 아버님이 그때 이제 사우디에 가 계셨어요. 한 10년 가 계셨는데
그런 속에서 제가 이제 어렵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괜히 또 그런 거 하다가 부모님한테 저기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좀 상처가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안으로서 생각한 것이 난 지역에서 하는 일들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쭉 그 송암회 단체 통해서 야학 활동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에 고향에 좀 뿌리를 두고 어떤 자기 직업하고 그다음에 이런 단체 활동을 병행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낮에는 이제 이 모임터 아카데미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가서 학원에 가서 이제 강사 생활을 했죠. 예. 아, 그때 직업이 학원 강사였나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 한 제가 15년 정도 강의 병행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시민 아카데미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은 똑같은 활동을 그렇죠. 해오고 한 거죠. 예. 그때는 그냥 뭐 NGO 뭐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사단법인으로 예, 그거는 이제 2000년도 들어와서 그 당시 아마 일본에선가 그게 소위 그 어디죠? 그 고베 대지진 이후에 소위 그 비영리 단체들이 활동이 강화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 DJ 정부 들어와서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법 만들게 돼요. 그 속에서 이제 많은 기관들이 소위 비영리 민간 단체라든가 법인화들을 경험했는데 저희도 2000년 초에 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 10년 이상 그렇죠. 그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죠. 아무 지원도 없이 혼자 거의 그 임원들 몇 분 계시겠지만 후원 받아가면서 아니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지금 이제 모임토 초창기에 했던 여러 그 선배들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야간학교 막 맡고 계시는 그 이한칠 교장 이한칠 그런 분들하고 또 후원자 자원교사 회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듣던 이름 듣는다. 그럼요. 이한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지금도 교장 선생님이시죠. 교장 선생님으로. 지금 그때 기억은 퓨리나 사령가 어디 다니시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퇴직하시고 예. 지금도 꾸준하게 저희 이제 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렇게 이제 평택 시민 아카데미 뭐 이런 걸 하시다가 그 중간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민세 안재홍 선생님의 폭 빠지시는 것 같더라고. 예. 갑자기 빠진 건 아닐 테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98년도에 그 좀 지역의 젊은 사람으로서 뜻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시의원을 한번 출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깝게 어쨌든 아까웠다고 보통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 그건 실제로 아깝죠. 전혀 이제 기반이 없이 나왔다가 그래서 그런 걸 다시 두 번째 이제 어쨌든 한번 떨어졌으니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좀 나름대로 제대로 준비를 해보자. 하는 과정 정당이 있었나요 그때? 없었죠. 없었던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내천제였기 때문에 정당은 없었습니다. 정당 없었고 나중에 정당이 이제 그렇죠. 그 기초까지 다 공천하게 되고 그렇죠. 그때 어떻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아카데미에서 그 답사를 많이 다녔어요. 역사 기행 답사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안재홍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송건호 선생이라는 그 한겨레 신문 나중에 그 사장하신 그분이 쓰신 그 책에 안재홍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형님 때문에 이제 그 안재홍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고향이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이분이 이제 고향이 평택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나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굳이 그것까지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송탄시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별도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송탄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이러다가 95년도에 통합되고 이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넓혀가지고 그런 이제 지역의 역사 이런 것도 관심 갖고 있는 시기인데 전라북도 정읍에 갔다가 거기 보천교라고 하는 유명 일제 때 그 큰 종교가 있는데 거기 그걸 세우신 분의 후손한테 이제 그분이 일일이 이렇게 물어봐요 고향을. 그래서 제가 평택이라 그러니까 평택에는 그 우리 그 어른이 만드신 그 시대일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시대일보에 관여했던 일제 때 민세 안재홍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해서 제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안재홍이 평택 사람이야 해가지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성공호 선생님 쓰신 책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평택이라는 게 그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마침 또 그런 준비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왕이면은 뭔가 일을 해가면서 어떤 그런 또 걸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념사업회를 고민하다가 마침 또 그 해인가 그 전후에 그 중앙대학교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어요. 안재홍 연구.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죠. 제가. 김인식 교수님. 김인식 박사라는 분한테 드려서 근데 고향이 이런데 이분의 기념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인물이냐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될 인물인데 이렇게 납북 때문에 이제 잊혀진 사람이다 해서 필요하다 해서 그분을 이제 모시고 평택에서 강연회를 열었죠. 그게 90 아마 9년도 4월 달인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념 사업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게 되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원래 석사는 뭐 문화예술 행정? 그거는 제가 5년부터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을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이제 석사 논문을 쭉 준비를 하고 있어서 원래 주제를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안재홍 선생에 대한 이 기념관 건립하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논문 쓸 때 그 주제를 두 가지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그걸 내고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반환되는 미군 기지 평택 그 송탄 고독에 있는 알파 탄약고 이거에 대한 그 논의가 있었길래 그걸 정리해서 제가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도 교수이셨던 그 강준혁 선생이라고 유명한 축제 기획 전문가인데 이분이 자기 감에 의하면 안재홍 기념관은 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쪽 알파 탄약고에 대한 재생은 국내에 사례도 없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평택에서는 뭐 거의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정리해봐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석사 논문은 그걸 썼죠. 석사 논문은 알파 탄약고 그렇죠. 알파 탄약고에 이제 미군 기지에 국내외 여러 가지 그 재생 사례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를 쭉 정리해서 제가 돌려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당시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이라는 걸 막 한 사람인데 굉장히 그렇죠. 돌려달라 우리 쓸 때 생겼고 그러면 돌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 전국화되기도 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어쨌든 그 일환으로 지금 생생해지네 지금 알파 탄약고가 반환이 됐어요. 그리고 된 건 아직 아니고요.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올해 말 정도에 이제 반환될 예정이랍니다. 완전히 반환. 그 당시 이제 확정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이제 참여하셔서 핵심적인 그 자료도 굉장히 많이 모으시고 석사 논문 쓰시느라고. 하여튼 또 그것도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뭐 우리 전 예총예정이신 이수연 대표라든가 또 이상권 씨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또 여러 언론사 지역에 이런 분들 또 시민단체 해가지고 많이 또 참여하셔서 그런 성과를 낸 것 같고 또 시에서 또 역대 시장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이 반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어쨌든 하여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거의 그 청사진이 나와 있죠 지금. 기본적인 이제 뭐 반환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부지라든가 반환되는 부지의 뭐 크기, 그다음에 쓸지는 이제 좀 더 토지공사에서 논의, 그렇죠, 앞으로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 그래도 석사 논문에서는 뭐 대안 제시 같은 거 안 했나요? 그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것의 역사성을 살려야 된다. 하나의 근대 군사 문화유산으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그걸 없애지 않고 그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안에만 이렇게 좀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파주에서는 엄마 품 동산인가 하는 이름으로 그 파주에 이제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미군의안부, 미군의안부들을 위한 동산을 파주시에서 이제 꾸려놨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입양되어 있는 그 후손들 그분들을 모셔서 행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여기 근데 탄약고라 이제 그 상징이 어떻게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군들이 쓰던 땅을 돌려받아서 요거를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민족공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그래서 거의 뭐 다 나와 있죠. 그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흔적을 지우지 않고 우리나라 또 역사 흔적을 지우는 게 또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거 안 지우도록 좀 열심히 잘해주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 또 시에서도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참여해도 만약에 망가져 버리면 그건 황운갑 박사 책임인 거로. 뭐 하여튼 저도 시민으로서 열심히 관심 갖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안재홍을 연구해서 이제 박사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얘기. 그 논문 주제를 가지고 안재홍 자료를 찾고 뭐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박사 논문으로서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였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고민할 때는. 그때 어떻게 주제를 안재홍으로 다시 박사 논문을 잡았으며 하는 그 과정을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저보다 훨씬 전에 박사를 받으셨으니까 그 과정은 잘 아실 것 같고 나름대로 좀
쉽지 않았던 길이었는데요. 그 원래 제가 안재홍이라는 분이 뭐 지역 사람이라서 관심 가진 건 당연하긴 하지만 또 제가 이 시민 아카데미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그 성인 문해 교육의 큰 스승이기도 해요. 이분이 그 일제 때 1929년도에 그 소위 조선일보 때 그 부사장 시절에 그 전국적인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한 인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또 그런 면에서 큰 선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안재홍 선생이 쓰신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글들을 쭉 봤었습니다. 원래. 그러다가 2012년도에 제가 인천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아요. 인천에 그 이기현이라는 분이 살아계신데 자기가 근데 그분이 또 저희 아버님이랑 군대를 같은 때 가셨더라고요. 그 학도병으로. 군번이 거의 한 100번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셔요, 그래? 아니 뭐 알지 못하지만 못하지만. 같은 시기에 같이 가신 게 맞아요. 제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그 당시에 주셔가지고 그 안재용이라는 분이 해방 후에 서울에 있는 그 농업학교 중앙농림대학이라는 대학에 학장을 한 걸 아냐니까 기록이 없다니까 자기가 그 학교 학생이고 그 제자들이 지금 한 30명 살아있대요. 그 제가 이제 또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글도 받고 나중에 인터뷰까지 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분이 기존에 그냥 뭐 독립운동이나 언론이나 역사, 정치 이런 거 말고도 교육자로서도 일을 많이 했겠네 이런 생각을 들었었어요. 예, 성인 교육자로서도.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하나의 그 가정을 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이렇게 찾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행복했던 거는 다행히 이제 그 기념사업 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동안 많이 연구하셨던 뭐 정윤재 박사나 김인식 박사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또 자료를 많이 모아놨어요. 다 DB화해가지고 모아놨기 때문에 관련되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쭉 모아보니까 적지 않은 이제 성인교육 관련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 선배 박사분들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성인 교육 쪽으로 다 주제를 잡질 않아서 그렇죠. 좀 이제 황 박사님이 그걸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돼 그렇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정윤재 교수님은 정치학 입장에서 그 정치가로서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김인식 선생님은 이제 독립운동 쪽으로 정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인 교육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접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박사 논문을 가지고 그 일반 시민이 쉽게 박사 논문 되게 그냥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아무도 안 읽잖아요. 연구자들이나 가끔 인용할까. 근데 이제 그 성인교육자 민세 안재홍 황후가 붙여 도서출판 선인에서 이렇게 따끈따끈 아주 책이 굉장히 제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고 며칠 전에 받았잖아요. 지질도 좋고 아주 굉장히 잘된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재홍 선생님에 대해서는 좀 길어지면 그 시청자들이 그렇죠.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 다음 꼭지로 안재홍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송탄이 낳은 이런 표현이 본인한테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최영신 좋아요? 괜찮아요? 그 상록수의 여주인공인데 정말 오래전부터 문해 활동을 해오셨던 황우갑 박사님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